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경남 진주 갑이 지역구인 삼선 의원이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라면서 이제는 물러나라고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반정부 정부기관장 무슨 미련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 4명이 기관장으로 있는 정부기관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먼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북한 해킹에도 보안검증을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연주 씨가 위원장인 방심위에 대해서는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을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에 대해서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쇼하는 권익위원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정부기관은 전 정권의 충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라면서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을 타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상당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자유우파 진영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사실 저보다 몇 달 정도 기자 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같이 사회부 사건 기자도 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서울신문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뒤 2012년 경남 진주에서 처음으로 당선돼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당선된 삼선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시대 때 상당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눈치만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분위기에 짓눌려서 입을 다물고 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얻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 중에 상당수도 배신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대출 의원은 의리를 지켰던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이 슬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또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도심 장외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드물게 몇 차례에 걸쳐서 참석하기도 했던 강단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인의 언론계 경험을 바탕으로 좌경화된 한국 언론계, 특히 방송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온 국회의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직접 현 4명의 문재인 정권 사람들, 고위인사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저격하면서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특히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또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은 소위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인사 알박기, 대못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로 최근 중앙선관위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제대로 이번에는 선관위 문제를 다루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이미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문제점들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이 방심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선관위, 이런 방심위, 어느 나라 정부 조직인가 이런 제목으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도 선관위와 방심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방조한다면서 안보 불감증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하루 평균 해킹 시도는 약 118만 건으로 이 중 55.6%는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파악될 만큼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일부 정부기관이 무책임한 뒷짐지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국정원 위험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도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가며 이를 방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또 중앙선관위는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이후 국정원이 보안점검 권고를 하자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당장 북한이 해킹을 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를 무력화하는 마당에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순서인가라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노골적인 공격에도 자체 점검만 고집하니 선관위가 과연 북의 해킹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은 방심위에 대해서는 방심위는 더 어처구니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소셜미디어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심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대체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의 사이트가 널리 퍼지고 나서야 만시지탄으로 부랴부랴 접속을 차단하고 나설 텐가? 오죽하면 현재 방심위 총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이라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심위 문제와 관련된 단독 기사를 내보냈던 조선일보도 그렇고 지금 김혜령 대변인의 논평에서도 방심위 내의 좌파 성향 위원들을 진보 성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 특히 친북 종북 좌파 세력을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보라는 단어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진보와 보수로 표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라는 표현이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속말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함부로 좌파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고 특히 우파 진영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좌파 세력, 특히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진보 세력으로 불러주는 것은 좌우 이념 대립이 치열한 한국에서 우선 용어 전쟁에서 지고 가는 그런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혜령 대변인이 앞으로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할 텐데 함부로 한국의 저질 좌파 세력을 진보 세력으로 불러주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서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줬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단어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까지를 반드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김 대변인은 성명에서 또 북한은 핵 미사일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을 3대 주요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선전전이 핵이나 미사일만큼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다 라면서 북한의 다중적인 위협에 철통 같은 준비태세는 필수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중앙선관위와 방심위의 안보 불감증은 있을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국정원의 요청에 신속하고 제대로 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선관위와 방심위가 국정원의 대북 관련 협조 요청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의 선관위 또 한국의 방심위 이런 국가기관들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